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라클에듀랑 이망수 TV가 함께하는 슬기로운 입시 생활. 자, 오늘도 미라클에듀 김정수 원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인천에서 명문대 가기 입시 전략 만들기 1탄입니다. 예. 자, 이제 오늘은 이제 입시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제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누가 뽑힐까? 지피지기면 100점 불패. 이렇게 이제 적어주셨는데, 이게 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대학이라는 관문을 뚫고 가기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무래도 대학에서 어떤 아이들을 좋아하느냐, 어떤 전형을 가지고 어떤 요소를 가지고 학생들을 선발하느냐, 이걸 먼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렇죠. 뭐 아이스크림 광고로 네. 뭐 골라 먹는 재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대학에서는 거꾸로 골라 뽑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별로 요강을 좀 정확히 봐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 뭐 이걸 좀 합격하는 특별한 뭐 노하우가 있을까요? 뭐 노하우라고 하면은 조금 보시기에는 네. 저게 뭐 노하우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뭐 핵심은 실력이다, 뭐 도전과 노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뭐 이게 좀 뭐 그런데 좀 구체적으로 좀 한번 다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예, 여기서 말하는 실력이라는 거는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교과 성적이나 수능 성적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내면적으로 갖고 있는 힘 또는 대학에 와서도 뭐를 할 수 있는 힘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네, 그렇죠. 도전과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자기가 가고 싶은 분야, 가고 싶은 대학을 위해서 꾸준히 노력했던 점들도 대학에서는 분명히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들을 알고, 그러니까 그 대학에서 어떻게 뽑는지를 알아야지 이 노력도 그렇죠. 할 거고 실력을 쌓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뽑힐까? 뭐 일단은 공부 잘하는 애들 뽑히겠지만 열심히 노력하는 아이도 잘 뽑힌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학교의 노하우를 정리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 표를 보면 뭐 수능 교과, 비교과 뭐 이런 표가 나왔는데, 좋아,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먼저 왼쪽에 있는 거는 뭐 교육부에서 이제 학생들 이런 요소로 인해서 뽑아라. 네. 그래서 뭐 맨 마지막에 지역적 균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요즘에 이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 인재 전형 이렇게 지역 얘기를 인재 합니다. 전형. 네. 그런데 실제로 제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데 네. 대학은 교육부가 저렇게 이제 추상적으로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뽑는 건 사람 입장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수능 교과 비교과라고 해서 예전에도 죽음의 트라이앵글이 있었는데 네. 이 세 가지를 모든 걸 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두 가지 요소는 병행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제 교과 전형에 이제 응시하는 학생들이 있다면 네. 수능 최저를 맞춰라라는 조건이 딸릴 거고요. 그렇죠. 비교과 활동을 잘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가겠다라고 네. 한다면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교과 성적을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그냥 정시 전형만 유일하게 이제 수능 하나로만 이제 대학을 가는 이러한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첫 번째는 아까 그 지역적 균형 추구. 우리 인천 학생들은 그 지역 인재 전형이 없잖아요. 그 대상 안 되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좀 씁쓸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수능 비교과 교과의 균형과 조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개를 다 준비해야 된다.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맞나요? 이건 뭐 너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우리 학생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애도 지금 고등학교 이제 3학년 친구가 있는데 네. 이거 세 개 다 시키기에 아빠가 보기에 정말로 못할 짓이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그래서 그런지 아빠 걱정을 덜어준다고 해서 정시로 이제 올인한 친구긴 한데 네. 대학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명문대학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역은 지방은 미달이 나지만 명문대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10대 1, 뭐 심한 경우는 100대 1짜리 전형도 있는데 네, 맞아요. 그 대학에서는 자기들이 입맛에 맞는 아이들을 뽑으려고 해요. 네. 근데 칼자루는 저희가 지고 있지 않고 그렇죠. 대학에서 지고 있으니까 네. 저도 학생들한테 이거 세 가지를 다 하라고 그러면 저도 참 못할 짓이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참 답답한 거죠. 상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사실은 세 가지를 점점 준비할 게 많아진다는 뜻인가요? 예, 그런 의미로 좀 받아들여서 거기 좀 체계적으로 좀 준비 좀
해달라 이런 의미로 이제 이런 표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그 수시 전형별로 좀 이제 그 실제로 그 성적대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뭐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다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저희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나온 여기 이렇게 표가 나올 겁니다. 자, 근데 이 표가 작년도 결과인가요? 올해 입시. 예, 올해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올해 건 안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2020 학년도 거, 그러니까 2020 재작년 학년도? 건데 네. 교과는 거의 안 바뀝니다. 교과는 거의 안 바뀌고 그렇죠. 이제 문이과와 경영과 화공이 이제 대학마다 약간씩 다른 이유는 뭐냐면 뭐 인천의 하버드, 인하대 같은 경우는 공대가 워낙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는 화공이 당연히 경영보다 센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광운대도 자연계열이 워낙 센 대학이다 보니까 저렇게 그러네요. 나오는 거고 대부분 대학은 문과가 조금 높고 이과가 조금 낮은 이런 형태를 보이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부 다 문과가 조금 낮네요. 근데 대부분 이제 서울에 있는 수도권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네. 교과로는 한 2점 한 초중반 이 정도는 걸려야 된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이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최저 기준을 맞추는 것들이 이게 합격의 당락을 또 결정을 합니다. 아, 수능 최저. 예. 네. 그래서 이거는 뭐 거의 매년 제가 한 5, 6년치 가지고 있는데요. 네. 거의 비슷비슷해요. 아, 종합은 어떤가요? 종합은 이제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이라서 뭐 여기서는 안 나왔는데 네. 뭐 경희대 같은 경우 네온 르네상스 전형에서는 네. 뭐 스페인어과 같은 경우는 뭐 4등급도 붙고 5등급도 붙는다 이렇게 이제 결과가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은 이거는 그냥 뽑히고 나니까 이 성적이다. 그래서 참고는 하시되 네. 절대 이거를 맹신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저는 교과는 이해가 돼요. 성적별로 뽑으니까. 근데 이제 종합은 사실은 성적 말고 이제 다른 요소들이 가미가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동일한 성적대여도 서로 입시 결과가 완전히 학생들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학생부 종합에서 사실은 불안정성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만을 가지고 뭐 꼭 고려대학교를 갈 수 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여기 인천의 학생들이 2.83의 교과 성적을 가지고 고려대 학생부 종합전형에 합격한다? 저는 좀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요. 교과는 뭐 어느 대학이든지 그러니까 정해져 있는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관건은 수능 최저를 맞추느냐가 관건이고 네. 이 내신을 받았느냐가 관건이지만 네. 학생부 종합은 그 위의 것들이 너무 많죠.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천에서 지금 뭐 이제 강의를 한 이제 거의 10년 가까이 되는데 네. 이런 아이들을 지도를 하다 보면은 이 숫자만 보고 저 고대 갈 거예요, 뭐 숭실대 갈 거예요, 인하대 갈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야, 그럴 때는 네가 갖고 있는 그러면 나머지 요소는 뭐냐? 나머지 요소가 뭐길래 네가 간다라고 그러냐? 라고 했을 때 거기서 이제 그 친구하고 저하고 이제 괴리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러면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으로 대학별로 도대체 어떤 것을 보길래 동일한 성적대라도 입시의 결과가 이렇게 다른지 좀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자, 그 학업 역량을 보면 학업 역량은 말 그대로 성적 아닙니까? 뭐 성적도 들어가지만요. 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네. 단순하게 나오는 교과 성적만 의미하지는 않아요. 음. 여기서 이제 교과를 하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을 찾아보고 탐구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학교에서 수상을 하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경시대회도 있고, 뭐 논술대회도 있고, 뭐 발표대회도 네. 있는데, 그런 것들도 학업 역량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네. 대회들이 많이 취소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겸한 대회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런 경우도 이제 학업 역량에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학업 역량이라고 내신만 열심히 잘 땄다. 저희 같은 사람들은 학생부 종합의 학업 역량을 평가할 때 내신만 보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 이것이 그 기록이 될 때 그 교과 성적 그 세특에 들어가는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아, 네. 이제 좀 이해가 가네. 예. 그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성이라고 적혀 있는데 전공을 선택을 위한 노력, 뭐 동아리 진로 환경 등 그러니까
가고자 하려는 학과에 관련된 그 활동을 뭐 동아리가 됐던 진로 활동이 됐던 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궁금한 건 그 일반 계고 학생들 경우에는 이제 동아리가 사실은 다양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항공우주학과를 가려고 하면 학교에 그런 관련 동아리가 없을 것 같고 뭐 자동차학과도 뭐 그렇고요. 그러면 이건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한테는 사실은 이런 활동들은 좀 불리한 거 아닌가요? 많이 불리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열심히 하면 좋긴 하겠는데 네. 그래도 뭐 그럼 어떻게 알아야 열심히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전공적합성이라고 하는 내용들로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는 학생들 뽑겠다라고 모 대학에서 이제 그 입시 설명회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또 어떤 어머니가 보통 그런 자리에서 어머니들이 질문 잘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뭐 많이 모이신 자리에서 질문을 용감하게 하셨습니다. 대단하신 분이네요. 예. 우리 아이는 일반고 다니는데 네. 특목고나 자사고에 비해서 이런 거 못한다. 그럼 뭐 그 대학은 뭐 해당 대학은 특목고 애들만 뽑겠다는 얘기 아니냐. 그 자리에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웅성웅성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 모이신 분들이 특목고보다 일반고 고등학교 그렇죠.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많으실 테니까. 네. 그러니까는 뭐 좀 웅성웅성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입학처장님이 명답을 내렸어요. 뭐라고 하시던가요? 안다. 우리도 안다. 그래서 특목고들이 그래 유리한 건 나도 안다. 허나 뭐 자동차를 만들고 싶으면 역학이 중요한 건데 네. 그 물리 성적이 제대로 나왔냐. 그리고 물리와 관련된 활동들을 좀 했느냐. 이것도 노력이다 이거죠. 그런 것도 판단하겠다. 예.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요즘에 이제 뭐 드론 같은 것들 굉장히 그렇죠. 요즘에 인기 있는 직종이고 애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네. 그럴 때 그러면은 아두이노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을 해봤느냐? 우리는 그걸로 평가를 하겠다. 그게 내신 성적과 같이 또는 탐구적인 역량과 같이 갔을 때 우리는 이거를 도전한 학생, 노력한 학생으로 본다. 그러니까 꼭 특목고나 일반교과가 아니더라도 네.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자기네들은 선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말씀이신데 그래도 특목고가 좀 유리할 것 같은 느낌은 드네요. 그래서 일반고등학교 인천에서 이제 명문대학이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니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다면 네. 일단 교과 성적을 잘 챙기는 게 먼저고요. 네. 그 다음에 제발 좀 수능 공부 좀 많이 좀 해라. 그래도 교과가 있으니까 최저 맞춰서 쉽게 대학을 갈 수 있지 않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부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잠재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고 싶은 학과를 좀 빨리 설정을 해서 그거에 맞는 활동들이 없으면 자율 동아리를 만들어서 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 그리고 의대 가는 애들은 실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해부를 할 수 없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생지를 큰일 나죠, 해부한다고 큰일 나죠. 예, 그러고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의학과 관련된 책들을 읽어봤냐? 또는 생명과학 성적이 좋느냐? 또는 그와 관련돼서 자신이 뭐 자율 동아리를 만들던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알아봤느냐? 그런 활동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면 이거는 뭐 어느 지역에서든지 대학을 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모든 사항들이 사실 생활기록부에 다 기록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그런 활동을 했어도 생활기록부에 제대로 기록이 돼 있지 않거나 구체적으로 돼 있지 않으면 사실은 의미 없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좀 챙기려는 것도 어차피 노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그 발전 가능성하고도 이제 약간 겹치네요. 그러니까 고교 기간 객관적인 성장 그리고 뭐 성적 향상, 활동 증가. 이 객관적인 성장이라는 게 또 교과 성적도 얘기할 수 있고 관련 학과에 대한 다양한 활동들이 점점점 구체화됐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스펙 살려고 뭐 스펙 부풀리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제가 5등급짜리로 5등급으로 그 1학년을 출발해서 네. 1등급으로 이제 3학년을 맞 3학년 맞췄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초타라니까 3등급이에요. 네. 그러면은 뭐 선생님도 보시기에 걔를 3등급으로 볼까요? 아니면 2등급 정도로 볼까요? 그러면
5432일이 좋은가요? 그러면 1, 2, 3, 4, 5가 좋은가요? 이건 평균은 안 좋죠. 똑같은데. 이게 좋죠. 이게. 그러면 3, 3, 3, 3, 3? 333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숫자가 교과는 333이라도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상관없죠. 상관없는데 예. 종합은 같은 3이라도 올라가는 상 이런 3을 좋아하는 거죠. 아, 그러면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들었네요. 1학년 때 성적이 나빠도 여러분 힘을 내셔야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인성인데, 자, 이거는 이제 자소서에도 우리가 기재하는 그 사항이죠. 배려, 나눔, 갈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원활하게 해결했느냐. 그래서 뭐 리더십, 봉사활동 이런데 그 학생들이 적는 얘기들이 사실은 뻔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맞습니다. 조별 과제, 친구랑 싸움, 원활하게 해결, 뭐 이런 뻔한 스토리인데 사실 이건 생기부에 이런 얘기들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온갖 글짓기들이 난무하거든요. 저도 자소서 첨삭할 때 그 부분을 첨삭해 줄 때 네, 상당히 난감한 경우도 많아요. 네, 너 실제 있었냐? 그러니까 뻥인데요. 그래서 이제 뻥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막 지어내 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반장이라고 한다면 왠지 믿어지더라고요. 반장이라고 한다면 왠지 믿어지고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뻔합니다. 뭐 고등학교 생활 뭐 우리나라에 있는 전국에는 고등학교 그렇죠. 30만 명 아이들 정도 되는 아이들이 다 똑같은 생활을 하지 뭐 특별하게 다른 생활하는 경우는 없는데 네. 그 안에서 아주 디테일한 부분, 아주 소소한 부분이라도 자기가 느꼈다든지 자기가 했던 점들이 차이가 있게 그걸 표현해주면 참 좋은 거고요. 그 과정에서 증명할 수 있게 뭐 리더십 활동 반장이나 뭐 회장이나 뭐 동아리 부장을 좀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장하면 좋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은 생기부에 들어가니까 확실히 얘는 이렇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똑같습니다. 봉사활동. 예, 봉사활동도 똑같은 게 네, 봉사 시간이 많은 애하고 적은 애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많은 애는 근데 전부 다 학교에서 쓰레기 줍기, 낙엽 줍기 네. 그거 왜 보세요? 아니, 대부분 그거 하는데. 아, 저도 본 적 있어요. 네, 너무 그래서 웃겨가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00시간을 만들었어요. 네, 네, 그런데 어떤 친구는 100시간이 안 돼요. 80시간밖에 안 돼요. 네, 근데 꾸준히 일주일마다 한 번씩 한 달에 몇 시간씩 어떤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요양원이라든지 봉사를 다니면 네. 걔가 스펙 따려고 거기 간 거 다 알아요. 음, 교수들도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공부하면서 거기를 갔다 왔다라는 점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노력이네요. 노력이죠. 얘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학생부 종합전형이나 교과전형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인 게 네. 대학에서는 이 친구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를 뽑으려고 노력을 하죠. 네, 네, 그러니까 종합전형 같은 경우는 그 발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네. 저는 현재 만들어진 실력이 아니라 네. 아까 두 번째에서 얘기한 노력이나 도전 정신이라고 보는 겁니다. 아. 실제로 대학에서도 그런 측면은 고려를 많이 합니다. 그 하나 여쭤보시면 봉사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닌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봉사 시간도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한 60시간, 3년 60시간 정도였는데 뭐 지금은 좀 봉사 많은 친구들은 그걸 넘기는데 네. 코로나 이후로는 그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봉사 시간이 그 양보다는 질이죠.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요양원 봉사라든지 지역아동센터 그렇죠. 봉사 사실 못하니까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작년에도 봉사에 대한 평가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올해도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 봉사는 학교 내에서 뭐 쓰레기 줍고 저 여기 꽂혀서 쓰레기 줍고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좀 의미 있는 걸 좀 찾으시면 그것도 분명히 평가에 반영이 된다라는 거 좀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전략 만들기 첫 번째 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생기부를 스스로 잘 점검을 해야겠네요. 그렇죠? 정말 필요합니다. 네. 그냥 뭐 공부만 한다고 하지 말고 네. 그런 쪽에도 약간만 관심이 있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해야죠. 이제 그렇죠. 다음에는 이제 전략 만들기 두 번째 해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너는 어떤 전략을 갖고 있냐.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으로 뭐 케이스 하나
조사해서요.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지를 네. 확인을 좀 시켜드리는 자리. 아.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네. 전략 만드는 구체적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더 기대가 됩니다. 아, 예, 예. 오늘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도 다음에 나오는 이제 전략 만들기 두 번째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